학벌이라는 것의 명과 암, 그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는 수준 있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 경험과 생각을 한 회 분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점은 가장 단적으로 이 영상의 제목과 조회수 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조회수를 확인하기 전에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회수와 반응이 별 볼 일 없다면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혼자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서 올리던 영상 콘텐츠와 비교해서 퀄리티 면에서는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반응이 단다면 그것은 아마도 분명히 서울대 간판 장사의 힘이 아닐까요? 예전에 여고 괴담 영화에서 학벌주의에 찌든 교육 현장에서 1등만 하는 한 모범생이 떡볶이 장사를 해도 서울대를 나와서 하면 성공한다는 대사를 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영상에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도 그곳을 나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따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가 있을까요?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환상과 우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도 충분히 있고 과거에 비해서 학벌의 위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하죠. 와, 세상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학벌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예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학벌의 위력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고 세상에는 더 모순적인 수많은 예와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제 주변만 봐도 경우와 생각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학교 덕본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칠고 힘들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면서도 학벌 프리미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학벌을 이용해서 더욱 잘 나가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도 이용을 못하거나 학벌이 정말로 쓸모가 없음을 증명하는 선배와 동료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로 더 앞날이 깜깜하다는 미래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상황과 입장과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받고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100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듯이 학벌의 수혜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 제 이야기도 결국은 제 주관적인 시선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주관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커다란 힘이고 실체와 시뮬라크르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커다란 힘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예외들이 더 멋있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받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만족스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콤플렉스를 찾는 사람보다는 뻘등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해내는 진정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어, 콤플렉스 하나를 줄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여하튼 제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학벌 콤플렉스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남들보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벌 핑계는 될 수 없으니 나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진짜 원인을 인정하기 싫어서 가짜 원인을 찾으며 자위하기는 더 싫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 나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기에도 이른 것 같습니다. 각자가 뽑히는 시간들은 모두 다르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은 후반전 10초 남겨놓고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연장 시간에도 터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리기사가 어때서 서울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는 반응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 역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그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마음이 100% 합치될 수는 없는 이중성 때문인지 내 깊은 속마음을 들킨 것도 같고 내 안의 모순을 또 인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평생 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콤플렉스 하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벌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라고 해도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보들도 많거든요. 지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맹종하고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말입니다. 와, 이런 바보들도 이 학교에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학벌 환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3 때 논술 학원의 선생님이 서울대 인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사담을 하다가 그분이 한 해 서울대 입학 정원을 한 3천 명인가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천 명이 넘고 그때 당시에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그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자기들은 농대와 예체능은 같은 학교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던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만 봐도 학벌에 대한 환상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예.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강남의 한 고급스러운 예식장 앞에서 젊은 고객 두 분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날 결혼식의 하객 친구들이었습니다. 싱싱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제 막 결혼을 할 나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 하객 친구들에 대한 뒷담화와 결혼 시장에서의 서로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고객이 다 서울대를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전문직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어떤 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걔 학교 어디 나왔지? 걔 연대 나왔어. 아이, 공부 못했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예. 더 재밌는 것은 그 두 사람 다 매우 젠틀하고 매너가 좋고 대리기사를 굉장히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들에 대한 해명을 좀 하자면 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디에나 있는 우리들만의 소속감 비슷한 것인데 그들도 그들끼리 있을 때만 하고 그들끼리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농담 비슷한 겁니다.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욕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비교질 지옥과 상대적 그 박탈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밖에서 보면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등급에 있는 것 같은 그들조차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수준과 위계를 나누고 그 안에서 또 비교하고 멘붕당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걸로 자유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는 저는 귀여웠습니다. 그것을 농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제가 학벌 콤플렉스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대 안에도 모두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능력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부족한데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의 바르고 생각도 반듯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있잖아요. 명문대에 지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사람이 많을 확률이 더 높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부터가 참 가관이죠. 더 나아가서 이 채널의 간판이고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질적인 제목에 속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목과 내용의 퀄리티가 결과와 상응하지 않고 싼 마일수록 더욱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 시대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 유튜브에서는 일단 시선을 끌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결국 이렇게 제목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는 지루해서 멀리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손이 가서 결국 그런 것을 소비하고 있는 그 또한 그 손가락질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온갖 모순의 장기자랑판이고 제 이야기들도 따지고 들면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 범벅이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찌그러질 것이냐, 그래도 설치며 드러낼 것이냐, 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모순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나만 찌그러져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인지 결국 이렇게 나를 드러냅니다. 제가 그토록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 책 속에 담았습니다.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를 귀신같이 밝혀주는 책입니다. 며칠 전에 저자의 본의를 정말 찰떡같이 캐치해주고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게 초년색 그대로 더욱 선명하게 화답해주는 한 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필명은 성경 목차의 한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멘트는 분께 바칩니다. 세상의 권위라는 엄청난 힘 앞에서 진실이 가려져 있고 그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또 어디엔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 당신을 만나서 참 반갑고 제 외로움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서울대 팔아서 살아남기 프로젝트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작가와 부업으로서의 대리운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떠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경험해 본 것들에 한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색다른 시선이 궁금하시다면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